내 남편이 날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여자랑 결혼하려고요. 하지만 2년 후, 그는 내 밑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복수는 차갑게 먹어야 제맛이라고 했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때 모든 걸 잃었던 여자입니다. 사랑도, 명예도, 심지어 자신의 이름까지요. 그녀를 파멸시킨 건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녀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너진 후 다시 일어섰죠. 이번엔 불사조처럼요. 지금부터 한설인, 아니 하진서라는 여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건 복수가 아니라 복수할 이유를 만든 사람이라는 걸요. 한설인, 31살. 광고업계 최고 기업 아센트 미디어의 전략기획팀 차장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죠. 아이스 퀸. 차갑고 냉철하게 일을 처리하는 그녀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얼음 같은 겉모습 뒤에 숨겨진 비밀을요. 설인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회사의 부대표 윤태호였죠. 36살의 태호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엘리트였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MBA 학위, 거기다 잘생긴 외모까지. 모든 여직원들의 로망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결혼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이었습니다. 태호는 보수적인 가문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설이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3억의 빚을 갚기 위해 서류 위에만 존재하는 결혼, 감정 없는 거래였죠. 계약서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3년 후 조용히 이혼한다. 양측 모두 상대방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그들은 남남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모르는 척했고, 회의실에서 만나도 업무적인 대화만 나눴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의 방을 쓰고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설인이었죠. 언제부터였을까요? 늦게 들어오는 그를 기다리게 된 게,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냉장고에 채워놓기 시작한 게, 그의 넥타이를 매만질 때 손이 떨리기 시작한 게, 나도 알아. 이건 계약 위반이야. 감정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였어.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 어느 날 밤, 설이는 용기를 냈습니다. 태호 씨, 우리 진짜 부부처럼 살아보면 안 될까요? 태호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설인 씨, 계약서를 잊으셨나요? 우린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날 밤 설이는 처음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다시 얼음 같은 표정으로 회사에 출근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 결혼이 처음부터 함정이었다는 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해 보였죠. 오전 9시 설인이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 차장님, 즉시 회장 비서실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에는 이미 몇 명의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한 차장,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비서실장이 서류 한 장을 던졌습니다. 제목을 본 순간 설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윤태호 부대표, 해외 프로젝트 비용 부정 사용 의혹.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모른다고요? 이 제보 이메일 당신 계정에서 발송됐습니다. 증거 자료도 당신만 접근 가능한 파일이고요. 서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테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모든 주요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아센트 미디어 내부 비리 폭로, 익명의 내부 고발자, 부대표 비리 증거 제출, 업계 1위 기업의 추락. 서린이 회사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 여자야. 남편 고발한. 어떻게 남편을 돈 받고 판 거 아냐? 진짜 무섭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이요.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그날 오후 인사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한서린 차장 즉시 지방지사로 전출. 직급 강등.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하지만 서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하지도 항변하지도 않았죠. 왜일까요? 그녀는 믿었습니다. 태호가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고요. 진실을 밝혀 주리라고요. 계약 결혼이었어도 법적으로는 부부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서린에게 태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요. 나도 지금 힘들어서. 그 순간 서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혼자라는 거요. 배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다. 2주가 지났습니다. 서린은 이미 회사에서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죠. 승진은커녕 조만간 해고될 거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그날 밤도 태호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던 그는 소파에 쓰러졌죠. 서린은 담요를 가져다 덮어주려고 다가갔습니다. 태호의 서류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열렸습니다. 안에서 서류 몇 장이 튀어나왔죠. 서린은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혼 계약서였습니다. 너무나 상세하게 작성된 조항들. 계약 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 이혼 진행. 이혼 시 위자료 5억 원 지급. 비밀 유지 조항 위반 시 전액 반환. 작성 날짜를 보니 3개월 전이었습니다. 서린이 그에게 진심을 고백하기 바로 일주일 전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너는 이미 나를 버릴 준비를 끝낸 거였어. 서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음 장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업무 일지. 한서린 명의로 제보, 이메일 발송 완료. 의뢰인 윤태호 요청대로 IP 추적 시 한서린 본인 컴퓨터로 확인되도록 조치. 회사 내 입지 약화 후 조용히 정리 예정. 추가 비용 2천만 원 입금 확인. 서린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았죠. 하유나와의 약혼 계획서. 날짜, 장소, 하객 리스트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정일은 6개월 후였죠. 서린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눈은 바짝 말라 있었죠. 마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것처럼요. 그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태호는 그녀를 이용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요. 결혼도 계약이었고 사랑도 연기였으며 심지어 그녀를 범인으로 만든 것까지 모두 그의 각본이었던 겁니다. 왜? 진짜 사랑을 위해서였죠. 하유나와의 결혼을 위해. 그리고 그 앞을 가로막는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방해물이 바로 설인이었고요. 새벽 4시 설인은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변해 있었죠. 좋아.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하지만 윤태호, 당신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두고 봐. 그 밤 한설이는 죽고 복수가 태어났다. 새벽 5시 설이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죠. 애초에 이 집에서 그녀의 흔적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가방 하나, 그게 3년 결혼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설이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돌아봤습니다. 저 소파에서 그가 잠들어 있었죠. 한때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자. 이제는 철저히 낯선 사람. 테이블 위에 이혼 계약서를 올려놓고 그 위에 간단한 메모를 남겼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주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후회하게 될 겁니다. 설이는 도시를 떠났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요. 일주일 후 회사에는 간단한 사표 한 장만 팩스로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결국 도망갔네. 그래, 배신자는 결국 도망가는 법이지. 측은하긴 한데 자업자득 아냐?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죠.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사라졌으니까요. 한 달 후 태호와 유나의 열애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2달 후에는 약혼 발표가 있었고요. 세상은 한설인이라는 여자를 완전히 잊었습니다. 하지만 설이는 세상을 잊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의 작은 투자 회사. 설이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했죠. 이름을 바꾸고 모든 걸 바꿔서요. 밑바닥부터였습니다. 인턴으로 시작해서 하루 18시간씩 일했죠. 주말도 없었고 휴일도 없었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대리가 되었습니다. 1년 후 과장이 되었죠. 18개월 후 아시아 지역 투자팀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아이언 레이디라고 불렀습니다. 감정 없이 냉철하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 때문이었죠. 협상 테이블에서 그녀는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얼음 같은 표정 뒤에서 무엇이 타오르고 있는지를요. 기다려, 윤태호. 내가 돌아갈 때까지만 기다려. 그때는 내가 내 발밑에 무릎 꿇게 만들어줄게. 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복수는 준비된 자의 것이다. 2025년 10월 한국 미디어 업계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리오스 미디어라는 신생 기업이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대. 해외 자본이 어마어마하다던데. CEO가 누군데? 그리고 며칠 후 기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완벽하게 피팅된 검정색 수트, 12cm 하이힐, 찰랑이는 긴 생머리, 날카로운 눈매의 붉은 립스틱. 과거에 온화했던 한설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카리스마 넘치는 하진서가 서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리오스 미디어 CEO 하진서입니다.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죠. 오늘 저희 회사의 첫 번째 인수 대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센트 미디어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아센트는 업계 1위였거든요. 신생 기업이 감히 도전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죠.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무리수 아닌가요? 서리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불가능은 도전하지 않은 사람들의 변명입니다. 6개월 안에 경영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부터 서린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아센트의 주식을 조용히 매입하기 시작했죠. 동시에 주요 임원들을 하나씩 스카우트했습니다. 월급을 2배로 제시하면서요. 리오스, 아센트 지분 5% 확보. 아센트 핵심 임원 3명 리오스로 이직. 업계 1위 아센트, 흔들리나? 아센트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대책 마련에 나섰죠. 그리고 3개월 후 드디어 두 회사의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었습니다. 운명의 재회가 시작된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센트 측 대표로 윤태호 부대표가 들어섰죠. 2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태호는 상석에 앉아있는 하진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태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뭔가 묘한 기시감이었죠. 저 여자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서리는 천천히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 부대표님. 하진서입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죠. 태호는 어색하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악수하는 순간 태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손의 온도, 저 시선의 무게.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센트의 현재 상황을 보면 인수가 양측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서린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하 CEO님, 농담이십니까? 우리는 업계 1위입니다. 태호가 반박했죠. 맞습니다. 현재는요. 하지만 지난 2년간 매출 성장률은 정체되었고 핵심 인재들이 떠나고 있죠. 주가도 작년 대비 15% 하락했고요. 서리는 자료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너무나 정확했죠. 마치 회사 내부를 꿰뚫고 있는 것처럼요. 태호는 당황했습니다. 저 여자 도대체 어떻게? 협상은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팽팽했죠. 태호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인수를 막으려 했고 서리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밀어붙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자리에 남았죠. 하, CEO님. 서린이 가방을 챙기다 멈췄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서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웃었죠. 없는데요. 착각이신 것 같네요. 윤 부대표님. 하지만 그 순간 서린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너무 짧아서 태호는 눈치채지 못했지만요. 봤지? 이게 나야, 윤태호. 내가 만든 괴물.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태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 여자의 눈빛, 말투, 손짓 하나하나가 자꾸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거든요. 한서린. 2년 전 사라진 그 여자를요. 다음 날 아침 태호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하진서라는 사람, 과거 이력 좀 조사해봐. 네, 부대표님. 하지만 나온 건 완벽하게 만들어진 이력뿐이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 MBA, 글로벌 투자사 경력, 깨끗한 배경.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죠. 하지만 태호의 직감은 계속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2주 후, 태호는 우연히 옛날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회사 회식 때 찍었던 단체 사진이었죠. 그 사진 속 한설인의 눈빛, 그리고 하진서의 눈빛,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설마, 태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실은 항상 뒤늦게 깨닫는다. 인수계약 체결식 날이 밝았습니다. 6개월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리오스 미디어가 승리했습니다. 아센트 미디어는 이제 리오스의 자회사가 되었죠. 호텔 대연회장에는 수백 명의 기자와 관계자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이었으니까요. 설인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흰색 수트에 진주 목걸이, 완벽한 미소를 띤 채였죠. 오늘 이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뒤편 출입구로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계약 서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참석한 거였죠.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설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할 게 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제 본명은 하진서가 아닙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한설인입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죠. 태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2년 전 저는 이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설인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쫓겨났죠. 제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서요. 오늘 저는 그때 잃었던 것을 되찾으러 돌아왔습니다. 제 명예를, 제 인생을, 그리고 제 이름을. 설이는 천천히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윤태호 씨, 당신이 제게서 빼앗은 건 단지 직장이 아니었어요. 제 정체성이었죠. 당신은 저를 범죄자로 만들었고, 저는 그 낙인을 치고 살아야 했습니다. 태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아요? 그 덕분에 제가 더 강해졌어요. 당신이 날 죽였을 때 나는 다시 태어났거든요. 이번엔 불사조로. 이제 당신이 제 이름을 되찾을 차례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당신이 빼앗은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차례죠. 설이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죠. 앞으로 아센트 미디어는 리오스의 자회사로서 재편됩니다. 그리고 윤태호 전 부대표는 오늘부로 모든 직책에서 해임됩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태호는 무너진 표정으로 설인을 바라봤습니다. 설인아, 미안해. 나는. 하지만 설인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어요. 그 말로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신은 제게 가장 값진 교훈을 가르쳐 줬어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 그리고 복수는 차갑게 먹어야 제맛이라는 것. 설이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하이힐 소리만이 고요한 장내에 울려 퍼졌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기업 복수극이라고 불렀습니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했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서린에게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는 걸요. 이건 복수가 아니야. 이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어. 한때 모든 걸 빼앗겼던 한 여자가 다시 일어서서 세상에 외치는 선언이었던 거지. 나는 여기 있다. 그리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린의 복수는 정당했을까요? 아니면 너무 과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서린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